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텐서플로우 라이프부터 MLKit 모바일 GPU의 활용까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정아라고 합니다. 모두 지금이 늦은 시간이라 많이 지치실 텐데 끝까지 남아주시고 세션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Q&A 세션을 운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세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드로이드 라이트라는 라벨을 하나 생성을 해놨어요. 그 라벨로서 이슈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바일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의 가치를 느끼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입니다. 저는 모바일 엔지니어기는 하지만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 모바일 머신러닝 앱을 만들기 위한 기법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기기 내부의 메모리나 아니면 CPU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기 내부에서 앱을 추론을 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경유해서 앱의 추론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션 제목에서도 유추 가능하시듯이 온디바이스 기기 내부 추론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 MOT 랩이라는 곳에 속해져 있는데요. 저희 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랩은 스마트폰 속의 딥러닝이라는 모토를 삼아서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에 경량화된 딥러닝 모델을 이식하고 그런 기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술 커뮤니티입니다. 굉장히 많은 파트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구성원의 역할도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당연히 모바일 파트에 있고요. 저는 저희 랩에서 제 역할이 귀여운 막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드로이드 앱 공장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그 모델을 가지고 열심히 밤을 새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모바일에서의 또 최적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앱들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레파지토리로는 8개로 나눠지고 총 7개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7개 앱을 생산하고 물건처럼 찍어내면서 갖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보이시는 아이유가 나오는 저 화면은요. 사람의 포즈를 측정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이고요. 순서대로 오브젝트 디텍션, OCR, 그리고 페이스 디텍션, 이제 커스텀 모델로 거북목 여부를 진단하는 모델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담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출해버렸네요. 지금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지금 정면 카메라를 띄워주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요. 제 손가락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제 손가락을 따라다니는 핑거팁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딥러닝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웃음을 지으면 얘네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뭔가 대기 시간이 길어서 억지 웃음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이런 두 가지의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기술로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담은 작은 토이 앱을 어떻게 구현했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민망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원래 실시간 데모를 컨퍼런스에서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데모 귀신에게 당하기 전에 녹화를 하나 준비해가라라고 하셔서 준비해갔는데 다행히 데모 귀신에게 당하지 않아서 오늘 필요가 없게 됐네요. 이 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아까 제 핑거팁을 따라다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텐서플로우 라이트로서 구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의 표정을 식별하던 그 아이는요. MLKit의 내장 모델인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피처로서 구현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요.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얼마 전에 디벨로퍼 프리뷰로 이제 릴리즈한 피처 중에 하나인 모바일 GPU의 활용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핑거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했던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앱 구현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공식 문서를 막 정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공식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6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한국어로 잘 바꿔보면 결국에 모바일이나 IoT 기기 같은 휴대용 기기들에서 적은 지연, 빠르게 또 작은 모델 사이즈로 온디바이스 기기 내부 추론을 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텐서플로우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경량화된 파일을 TF-Lite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TF-Lite 파일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통해 이제 모델을 추론을 해야 돼요. 여기서 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안드로이드 NNAPI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바일 CPU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처리량도 적을 것 같고 뭔가 성능이 좋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NNAPI라는 것을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뒤에 더 할 예정이에요. 모바일 머신러닝 앱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간단하게 3스텝으로 트레이닝, 그리고 컨버전이라고 해서 모델을 경량화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경량화된 모델을 가지고 추론하는, 인퍼런스하는 세 번째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TF-Lite에서 얘기하는 만큼 가장 상단에 있는 플로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모델을 구현하고 나서요. 그거를 경량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경량화를 수행하는 것이 TF-Lite 컨버터라는 건데 원래 이 아이는 토코 컨버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TF 2.0이 나오면서 토코 컨버터는 디플리케이티드 되고 이제 TF-Lite 컨버터를 사용해서만 경량화된 TF-Lite 파일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량화된 파일을 안드로이드에 이식해서 모바일 머신러닝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드로이드 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바일 엔지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모바일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있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주는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모델을 경량화하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는 깔끔한 워크플로우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모델 컨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 앱을 만들면서 모델 컨버전하는 코드를 살펴볼게요. 유심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이렇게 핑거팁을 따라다니는 그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쓰인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프로즌 TV라는 것을 통해서 생성된 아이입니다.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프로즌 PB라는 것이 뭐냐면 모델을 경량화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TF-라이트 컨버터로 통하는 문이 3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즌 그래프 데프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제가 모델을 경량화할 때 사용했던 프로즌 PB라는 아이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요. 우리 모델 개발자분들이 모델을 개발하실 때는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어떤 파라미터를 부여했을 때 모델 성능이 가장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시고 또 생각보다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이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너무 추론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시 좀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의 확정본을 기록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즌 그래프 데프라는 거예요. 프로즌 PB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프로즌 PB 확정 변화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경량화된 모델 TF-라이트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식되었을 때 TF-라이트 인터프리터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뭐 CPU, GPU, 또 NNAPI 하드웨어 가속화 옵션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좀 줄을 찍 그어놓은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아까 확정된 변화본을 가지고 모델을 경량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 급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데드라인을 드리븐하게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빌드가 안 될 때마다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걸 JDD라고 하더라고요. 지저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이렇게 뭔가 잘 안 될 때 모델 개발자분들이 세션에서 TF 테스트플로우 세션에서 모델을 경량화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세션에서 경량화했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즌 PB와 같은 확정본을 내지 않고 바로 경량화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기록을 잘 남겨놔야 가장 최적의 성능인 모델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세션에서 TF-라이트 파일을 생성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꼭 짚으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라미터를 뭐 1.0 올렸는데 그거를 메모장에 기록해 놓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트레이싱을 해놔야겠죠. 그 프로즌 PB가 이제 확정 변화본에 기록을 남겨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을 경량화 다 했으면요. 안드로이드에 이식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해야 할 안드로이드 세팅 목록들인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NTK라는 용어가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NTK라는 것을 우리 JNI 체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C++ 래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C++ 래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C++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필요한데요. 그걸 NTK라고 간단히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모델에 대한 이해가 모바일 엔지니어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델에 대한 이해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뭘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보예요. 나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핑거팁을 추적하는 그 비전 모델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배치 사이즈가 1이고요. 픽셀이 4채널로 나눠져 있고요. 이런 그 모델 자체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자체의 정보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핑거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개발할 때 이렇게 구조를 따온 거예요. 이런 거 텐서보드나 아니면 네트론이라는 그런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텐서 쉐입이 지금 1, 224, 224, 3이다 라고 모델 프로퍼티스 가장 하단에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배치 사이즈가 1이다, 이미지 인풋이 224 곱하기 224 사이즈이다, 픽셀 사이즈가 3이다, 이런 정보들, 모델 자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것을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풋을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제 얼굴이 보이는 카메라의 전면 프리뷰였지만 모바일 기기가 인식하기에는,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에는 얘네를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쪼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픽셀 단위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또 이미지 포맷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예시로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웃풋의 경우에도 앞서 보여드린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아웃풋은 히트맵이라는 자료 구조인데요. 히트맵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막 자외선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자외선 온도가 높으면 빨갛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낮으면 파랗게 표현이 되고, 이런 자외선 카메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히트맵을 좀 우리 일상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바나 코틀린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방대한 플롯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플롯 어레이로 아웃풋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핑거팁의 위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모델 아웃풋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거를 잘 넣어주고 잘 꺼내줄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인풋을 넣어주기 위한 전처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아웃풋을 받아와서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에 대한 것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전면 뷰를 비트맵이라고 했을 때 그 비트맵을 바이트 버퍼화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트를 흘려주는 것이 비전 모델의 대표적인 전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TF-LITE라는 확장자로 경량화된 모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량화된 모델을 로드하고 때때로는 모델 하나가 아니라 다른 어셋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앞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제 앞에 노트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는 걸 TF-LITE 파일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리스트가 있어서 그 수많은 텍스트 리스트 안에 노트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맞는 추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TF-LITE와 이제 TXT 파일이 페어로 필요한데, 그런 어셋들을 같이 로드해주는 역할들, 진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처리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구글 오픈소스로 하면 전처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아웃풋이 히트맵을 떠줬다라고 하면, 히트맵에서도 결국에 내가 원하는 좌표들은 이 수많은 플롯 어레이 중에 딱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가락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은.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실제 모델을 전처리에서 올렸다면 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런하는 과정 또한 후처리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설계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가공해서 정보를 뽑아냈다면, 그 정보를
안드로이드 단의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로직과 결합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구현한 앱 같은 경우에는 핑거팁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에 로티라는 에어비앤비사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올려주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온 어레이가 엠프린트 포인트 어레이라고 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핑거팁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여기서는 set draw point라고 명명을 했는데 드로우 포인트를 세트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좌표 이거에서 바로 위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과정까지를 이제 로직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팅을 위해서 여러 뷰를 오버레이해서 올렸고요. 굉장히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된 ML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ML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코드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안드로이드 단의 로직과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F라이트로서 앱을 만들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성능과 지표 측정인데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열심히 한다라고 소개에 써놨는데 말은 안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모델이 확정본이 나왔을 때 그것을 모델 개발자분들이 돌려봤을 때는 추론 결과가 괜찮을 수 있지만 모바일을 실제 이식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실제로 협업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리서치 엔지니어분들이 청청청 와주셔서 정은님 새 모델 나왔는데 앱 좀 붙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붙여드리죠. 근데 또 다음날 정은님 진짜 모델 성능 개선했는데 한 번만 더 앱에 붙여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고 다시 붙여드립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오셔서요. 변화된 모델을 가지고 정은님 이제 진짜 이거 완전 최저본인데 한 번만 더 앱에 붙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이 실제로 모델이 모바일에서 임플리멘테이션 됐을 때 그 성능이 잘 나오냐에 대한 엄청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햄스터 짤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발표자를 검수를 받으면서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피드백을 듣는데 이 햄스터가 제가 좋아하는데 나쁜 햄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움으로만 봐주십시오. 네. ML 앱을 만들 때 성능과 지표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ML 서비스 개발에서 모델의 성능은 즉 사용자 UX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같은 카메라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서 뷰를 보여줘야 되는데 추론 속도가 느리면 사용자들은 에이씨 하면서 지우실 거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성능 측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술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뭐 이제 여타 대기업들처럼 딥러닝 플랫폼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나름의 3가지 과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JUnit 단위를 활용을 해서 모델별로 유닛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모델별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되 그 모델 내에서 앞서 전처리나 후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옵션들이 가미되었을 때는 그 전처리, 후처리 또한 유닛 테스트 단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그 모델 확정본에 따라서 피처를 따가지고 계속 APK 추출을 하고 백업을 해놔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정원님 진짜 이번에 최종본이에요? 짱짱이에요? 했는데 그 전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가 기록을 잘 남겨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받을 때마다 저도 어떤 옵션을 가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요. 가령 이제 인풋에 있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할 때 스탠다드 값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모델별, 환경별, 지표 측정을 ADB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냥 앞서 써놓은 것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예요. 모델별로, 모델 종류별로 조금씩 지표들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무조건 함께 미리 체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딥러닝을 잘 몰라요.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굉장히 딥러닝인데요. 제가 딥러닝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도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1번, 2번 되게 좋은 말인데 처음에 좋은 협업자가 되기 위해 딥러닝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제가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를 이해하려면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납득을 해야 그 일을 하기가 즐겁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납득을 하기 위해 딥러닝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진짜인데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하려고 나중에 변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딥러닝을 공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통들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앞서 조금씩 언급드렸는데 뭐 노멀라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테이프라이트에서 API화 되어 있지는 않고 디벨로퍼 단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계속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MLKi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MLKit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너무 재미없는데 되게 고저스하다라고 공식문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키워드만 보면 구글 머신러닝 기술을 앱에 쉽게 적용하자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해서 일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MLK 특성이 요약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로덕션 레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너희가 쓸 모델을 구글의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미리 프리트레인드 해놓고 미리 준비해봤어. 이제 내장된 모델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가 모두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기 내부 추론과 더불어서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카운트가 넘어가면 보통 과금이 되더라고요. 그걸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모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어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앱을 등록을 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MLK 지원 범위는 굉장히 다양해요. 비전 모델부터 시작해서 NLP,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이제 커스텀 모델까지 범위가 다양한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서 다 찍는 게 아니라요.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온디바이스랑 클라우드로 추론하는 거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서버를 경유한다라는 점 말고도 다른 점은 클라우드를 경유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추론에 대비해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MLK 이거 좀 흉하네요.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전처리를 바이트 어레이화해서 했고요. MLKit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실시간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포맷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은 카메라 HAL 구조를 좀 잘 알아야만 이제 성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디텍터를 가용을 해서 이제 노티 애니메이션 뷰를 올렸고요. 웃고 있으면 그냥 인공지능 얘기할 거니까 로봇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미지 포맷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트맵은 RGB 포맷이잖아요. 그 RGB 포맷과는 전처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보시면 저 같은 색깔의 블록들이 같은 플레인 요소들인데 저 아이들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카메라 HA의 구조를 통해서 프레임을 얻어오게 되면 이 전처리에 대한 수고로움이 덜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카메라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 2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은 YUV420888이라는 포맷이에요. 근데 이게 MLKit에선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이 아이도 YUV 플레인을 의거해서 프레임 이미지를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비트맵에서 컨버팅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전처리 시간이 적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MV21 포맷, MV12 포맷 같은 경우는 카메라 원이라고는 안 하죠. 그냥 카메라라고 하죠. 카메라 API가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이기도 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TF라이트와 MLKit은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때 비교를 해보면 TF라이트는 커스텀 모델만 지원하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출원만 지원한다 라고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글에서 프리트레인드된 경량화된 모델을 공식 문서에서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원되는 피처만 따져보면 그 두 가지만 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MLKit은 프로덕션 레디 모델과 커스텀 모델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MLKit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혹은 현업에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둘 다 커스텀 모델을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커스텀 모델을 활용할 때 뭐가 달라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보통 MLKit이 프로덕션용 앱에 적절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직접 커스텀 모델을 가지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MLKit을 사용했을 때의 앱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MLKit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로 프로덕션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앱번들을 만들어서 그냥 디컴파일해서 깔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앞자리가 바뀔 정도의 이런 앱 사이즈 감축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앱번들이 리소스나 아니면 언어, 체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감축을 감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모델 바이너리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바일 GPU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앞서 MLKit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해요. 만약에 모바일 머신러닝 앱을 사용자에게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다, 현업에 쓰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바일 GPU를 전적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포스가 안 나네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이게 2019년 1월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디벨로퍼 프리뷰 기능 중에 하나예요. GPU를 활용을 했을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더라 라고 이제 리포트를 미디어에서 구글에서 이제 말을 해줬고요. 실제로 모바일 GPU를 가용하는 코드적인 임플멘테이션은 아래와 같은 옆인가요? 이와 같은데 결국에 처음에 TF라이트를 사용하는 데 대비 달라지는 건 GPU 옵션을 넣어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저 초록선이 조금 빗나갔는데 왼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GPU를 사용할 것인가 안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정하는 것이 모바일에서 해줘야 되는 처리의 정보고, 대신에 모바일 GPU를 가속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모델 개발자분들이 이제 모델 개발을 하실 때 GPU 가속이 가능한 TF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셔서 모델을 구현을 해주셔야 이제 모바일 GPU를 전체를 사용해서 GPU 가속을 실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TF 오퍼레이터 중에 지원되지 않는 걸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GPU가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GPU와 CPU가 병렬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병렬 스위칭 되는 게 성능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CPU로만 임플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PU를 사용할 때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4채널 형식으로 32비트로 인풋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코드적인 부분으로 좀 뒤에 언급드릴 오픈소스 링크를 통해 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MLKit을 다시 비교해보면요,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걸 지원하는 건 MLKit이 맞는데요, 결국에 서빙을 함에 있어서 GPU 서빙이 아직은 MLKit에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앱을 프로덕션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혹시 현업에서 팀플라이트나 MLKit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주제를 떠들라고 하면 3시간 동안 필라버스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희 에모티랩 오픈소스 만들고 있는 래퍼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바일 머신러닝 개발을 하면서 조금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4월 6일부터 오늘의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다른 컨퍼런스들에서도 발표한 자료들을 차례차례 업로드하고 또 코드적인 구현도 함께 업로드할 예정인데, 못다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피아는 언제나 환영하고 스타는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